안녕하세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31일. 어느샌가 2019년도 1분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3월 마지막 주에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죠. 빗썸 또 털렸나? 암호화폐 220억 원 탈취 정황. 이거 외국에서도 어제부터 지금 난리가 났었죠. 여기 보시면 막 쌍욕을 써가면서 빗썸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난리가 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해킹이 터지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크게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탈취된 그런 암호화폐를 보면은 크게 이오스와 XRP가 있습니다. 빗썸 측에선 이것이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내부자 소행이라면은 그 내부자는 정말 멍청하기 때문에 이 걸릴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대량의 금액을 훔치려고 했을까? 혹시 빗썸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전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혹시 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저 해킹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오스의 창시자인 댄 라리모는 거래소가 출금을 정지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빗썸 측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거래소에 맡기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우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 그래도 국내에서 평판이 안 좋은 암호화폐인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언론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암호화폐를 까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인 지갑들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그 전까지 해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거래소들, 바이낸스라든지 보다 안전한 거래소들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말 씁쓸했던 점은, 이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빗썸에서 출금 정지되니까 가두리 펌핑 온다고.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인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돌풍의 주역이었던 오미세고가 그렇게 펌핑이 왔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태국에서 이제 꽤 부자 기업이 오미세고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인데요. 그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펌핑을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미세고 측에서 직접 나와서 전면 부인을 한 것인데요. 오미세고 측은 이 기사를 내보낸 더 블록에 즉시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루머로 인해서 오미세 홀딩스를 포함한 기타 자회사들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만약 더블록이 30일 현지 시간까지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이 전 세계적으로 기레기들 이제 문제가 많죠. 이것들 쥐약 묻은 새우깡 먹여가지고 기레기들 싹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가 약간 이 소신 발언 같은 걸 하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 짭새들도 그렇고 기레기들도 그렇고 단체로 조류독감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검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직위를 망각하는 행위를 자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훌륭한 기자님들, 훌륭한 경찰관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새로 타락을 하지 않은 좋으신 분들이고, 이 새들 때문에 그분들까지 욕먹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좀 사서 들고 있던지. 자, 아무튼 그 다음에도 씁쓸한 소식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 한국 봉제 기업이 현지 직원에게 지급할 월급 약 72억 원을 들고 야반도주한 사건이 알려져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외교 문제로 비화돼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공조조사를 주문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횡령 사건을 일으킨 한국 기업도 4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신용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지 기업이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기업 간 거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나랄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나랄리가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토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는 각 주체의 신용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각자가 구축, 검증, 활용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고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신용을 받아야 하는 생산자, 신용이 필요한 소비자, 신용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중개자 모두 토코인의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신용 데이터를 활용해 앞서 언급한 야만도주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 일단 그 돈 들고 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72억 원 잡아가지고 평생 동안 강제 노역 같은 걸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죠. 언젠가 그 죄의 대가를 꼭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사기 행각 정말로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알트코인을 업데이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직스 다오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여기 보이시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출시가 되었겠네요. 날짜를 보니까. 그 다음에 QLC라는 네오를 기반으로 한 토큰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인넷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출시를 할 경우 이제 코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겠죠. 엘프라고 불리는 이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프 같은 경우는 초당 15,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메인넷을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될 것 같고 예정 날짜는 내일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엘프 역시 코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겠죠.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인 블록파이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달러 비축을 기반으로 좋은 평판을 지닌 달러 코인은 5년 이내에 비트코인보다 큰 시총을 갖게 되고 이는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밝을까요? 이 사람 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5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하거나 이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코모도 코인에서 이번에 딜리시움이라는 디지털 서명 방식을 통합을 시켜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대로 깨어있는 개발자들이 있는 암호화폐 팀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양자 컴퓨터 위협까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자, 새벽 3시 50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암호화폐 자금 유입 순으로 XRP에 2,429만 달러, 그리고 AE에 411만 달러, 그리고 PPT에 336만 달러, 그리고 자금 유출 순으로는 EOS에 꽤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6,296달러. 아무래도 이 해킹이 아니라고 쳐도 이 빗썸 문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76만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도 2,042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소에서 즉석 대출 서비스에 라이트코인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넥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넥소, 그 다음에 XRP 등 5종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암호화폐 기반 대출 회사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다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수탁 업무에 관한 것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수탁 업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특정 몇몇에 보관하는 암호화폐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밝혔고요. 당연히 콜드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100억 달러 상당의 월가 돈을 이렇게 맡아줄 수 있기를 그들의 투자를 기대한다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레저 S로 유명한 레저사죠. 레저사는 홍콩 기반의 레거시 트러스트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장외 거래와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수탁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IBM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 업무에 대해 소개를 했었고 몇몇의 은행들과 셀프 수탁 솔루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욕의 투자회사인 셔틀 홀딩스와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들의 좀 특이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콜드 스토리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경우는
IB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콜드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이 스토리지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서 안정된 보안과 동시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콜드 스토리지만큼 안전하면서도 더 사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수탁 서비스가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피델리티라든지 제미니, 벡트, bit고, 킹덤 트러스트 등이 수탁 서비스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더욱더 많이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해킹 같은 것은 앞으로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CFTC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CME, CBO의 비트코인 선물에서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곧 있으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 컴페어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일부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배틀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공간에 많은 탄탄한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채택도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수준에서 축적, 경기 상승 전환을 앞둔 주식 매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데이비드 푸엘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차트를 근거로 현재 4,100달러, 나아가 지난 2월 말에 형성된 4,200에서 4,300달러 부근의 강력한 저항 수준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대적 안정성은 덧없어 보이며 향후 큰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지난 몇 달 동안 2018년 최저치인 3,20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 가격 수준이 장기적 지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바닥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주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그 앞에 놓인 강력한 저항 수준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매수 압력을 가하기 전에 추가 하락할 필요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 4,200에서 4,400 사이 비슷하죠. 다 보는 눈이 비슷한데 그만큼 눈에 띄게 강력한 저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몇 주 전부터 4,200대를 뚫어야 된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4,200불대를 뚫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이번에 7번째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가격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륨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저항선,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 같아서는 뚫어뻥 같은 거라도 갖다 던져가지고 확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마음대로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라고 하니까 과연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숏 뚝배기를 깨고 올라가게 될지 곧 있으면은 판가름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암호화폐 시장인데 이것에 걸맞춰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이 바이낸스의 CG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기분 전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CG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면은 이 찰리의 초콜릿 공장처럼 여기에 이벤트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초콜릿 중 하나에 뭐 당첨, BNB 토큰 당첨 이런 이벤트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닥 평화롭지 못한 3월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 1분기는 어떠셨는지요? 부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 2분기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